네, 안녕하세요. 보험 계리사 1차 보험 수학 및 2차 보험 수리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수각입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할 거는 이제 2차 보험 수리학 강의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진행할 거고요. 그럼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는요, 1차 시험 때랑 마찬가지로 최신 보험 수리학 4판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이 시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2차 전체 시험 범위는 1차 시험 범위에다가 어떤 추가로 시험 범위가 늘어나게 됩니다. 1차 시험 범위는 시험에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똑같이 시험에 나오는데 어떤 범위가 이제 추가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 범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1장에서 이자론을 배웠고요. 2장에서 어떤 생존분포와 생명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 생명보험 확률 변수 Z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생명연금 Y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순보험료, 보험료 P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5장과 6장에서 그 손실 확률 변수 L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배워봤습니다. 이것들이 똑같이 2차 시험에 그대로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차 시험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거나 이미 합격하신 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있을 거예요. 지금 만약에 1차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1차가 합격하면 곧바로 그 같은 해에 2차 시험을 응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1차 시험 범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만 해도 거의 한 50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정도로 출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1차 시험을 공부를 했다면 아직 머릿속에 남아있을 때 이렇게 2차 시험 응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 이 알파가 뭔지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 최신보험 수리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7장은 지금 6장까지 배운 내용에서 어떤 사업비라고 하는 오딩이라고 하는 어떤 사업비가 추가되는 거를 영업보험료 사업비가 추가되는 내용이 7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영업보험료에서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책임준비금도 영업보험료식 책임준비금을 이렇게 같이 배워볼 거예요. 배워볼 거고요. 이제 8장에서는 저희가 EX 가입한 한 사람이 가입한 경우에 어떻게 생명 보험과 연금이 어떻게 지급이 되고 준비금이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봤는데요. 8장에서는 요게 두 명의 그 가입자를 동시에 보장을 해주는 그런 보험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X라는 사람과 Y라는 사람 두 사람이 보험에 가입했을 때 연생보험일 때 어떻게 보험이 이렇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는 이제 점점 현실적인 보험에 가까워지죠. 다중탈퇴 모형이고요. 지금 이때까지는 어떤 사망에 의한 탈퇴만 배워왔어요. 근데 9장에서는 사망뿐만 아니라 사망과 어떤 해지 혹은 암 발생 이런 추가적인 탈퇴 사유들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됐을 때 보험료와 준비금이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 10장에서는 다중상태 모형인데요. 다중상태 모형이라는 거는 정상 상태에서 당연히 가입할 때는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이 가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친구가 어떤 사고를 당해서 일시적으로 질병에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질병에 걸릴 수가 있을 거고요. 질병에 걸렸다가 다시 질병이 회복돼서 정상 상태로 돌아올 수도 있고요.
혹은 이대로 사망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겠죠. 사망을 하게 되면 다시 돌아올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상태들이 정상과 생존과 사망뿐만 아니라 다른 상태라는 거가 고려가 됐을 때 그때 보험료와 준비금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배워볼 겁니다. 그 다음에 11장, 12장에서는 흔히 말하는 IFRS 17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이거는 우리말로 얘기해주면 보험부채의 시가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하면은 이제 1차 합격하고 공부하셨으니까 이게 뭔지 아시겠죠? 재무상태표가 될 거고요. 요게 자산과 부채, 자본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고, 보험부채 시가평가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저희가 이때까지 계산한 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계약서 적립액을 구하잖아요. 계약서 적립액이 바로 요 부채 항목이 되겠습니다. 부채 항목이 될 텐데 요거는 가입 당시에, 그러니까 설계 당시에, 즉 상품 개발 당시 혹은 프라이싱 당시에 적용됐던 그런 기초율을 가지고 산출한 계약서 적립액이 될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거 10년 전, 20년 전에 팔았던 계약이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적정한 부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요것들을 이제 시가평가라는 거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가평가의 결과로 벨, RA, CSM이라는 거를 이렇게 산출을 하게 될 거고, 이것들을 각각 어떻게 산출을 하며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는지 후속 직전까지 한번 그렇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배워야 되냐? 시험에 나오니까 배워야죠. 뭐 어쩔 수 있나요? 이렇게까지가 2차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험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2차 시험은 다들 아시다시피 주관식 서술형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관식 서술형 시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험장에서 직접 다 손으로 적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답안지가 잘 보이시나요? 답안지가 시험장에 가면은 감독관들이 나눠주게 될 겁니다. 나눠주게 될 거고요. 딱 이 형태의 답안지를 10장을 나눠줄 거예요. 10장. 요거는 단면으로 10장이 되겠습니다. 10장이 될 거고요. 그거 말고 이 갱지라고 하죠. 갱지. 요거 회색으로 된 까끌까끌한 종이. 그거를 한 장을 나눠주게 돼요. 이게 연습장입니다. 연습장이고 채점은 여기 있는 답안지에 있는 것들만 채점을 하게 되는데 시험이 끝나고 나면 연습장도 함께 수거해 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요 안에서 다 적어야 되냐? 아닙니다. 감독관들에게 시험을 보다가 이게 손을 들고 얘기를 해주면 저 이거 더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이걸 더 줄 수도 있고요. 이걸 더 줄 수도 있고 항상 원하는 만큼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답안지를 너무 아껴 쓰지 마시고요. 아껴 쓰지 말고 작성을 하실 때 가독성이 좋도록 작성을 해야 될 거고요. 가독성이 좋으려고 하면은 여백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겁니다. 여기 연습지에다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답안지를 작성을 할 때 가독성 좋게 그리고 여백을 많이 활용을 해서 그렇게 작성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추천드리는 거는 2차 시험을 이왕 준비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이런 형태의 답안지를 꼭 구매를 하세요. 어디서 뭐 구매하든 상관없는데 아무튼 이렇게 구매하셔서 무조건 여기다가 푸세요. 무조건. 혼자 연습을 하든 뭐 모의고사를 보든 내용을 정리를 하든 뭐 이런 것들을 웬만하면 이 종이에다가 직접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글씨체도 연습이 될 거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보기 좋게 할까 이런 것들로 많이 연습이 되고 글씨도 잘 적을 수 있고 뭐 그렇게 될 거예요. 계산기는 당연히 이런 쌀집 계산기, 단순 계산기를 사용해야 될 거고요. 다 아시다시피 60점 이상이 돼야지 그 보험수리학 과목에 합격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차를 주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서술형 시험을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이걸 좀 하려고 하면 되게 우왕좌왕하고 어색할 거예요. 어색하기 때문에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고 내가 이거를 잘 하고 있나 좀 헷갈릴 수가 있겠죠.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 게시판에 한번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이 문제 잘 모르겠다라는 거를 풀이와 함께 작성한 답안지를 한번 보면서 뭐 이런 점은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나름 첨삭, 그러니까 개선점을 제가 찾아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 문제와 본인이 직접 손으로 푼 풀이를 뭐 사진을 요즘 사진 찍으면 좋잖아요. 뭐 사진 찍어서 뭐 PDF 형태든 뭐 어떤 형태든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나름 이렇게 보고 수정할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작성할 때 좀 유의하실 점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 알파벳과 그리스 알파벳을 적을 때 좀 명확하게 적어 주셔야지, 안 그러면은 보는 사람이 이게 무슨 글씨지? 라고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특히 요 뮤를 적을 때 뮤는 항상 요 한 획에 끝내야 됩니다. 한 획에.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적으면은 두 획에 적으면 이건 M이에요. 이건 M이고 얘는 뮤가 되겠습니다. 뮤는 항상 한 번에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많이 적는 게 뭐 X, Y 같은 거 많이 적겠죠. 요거를 이제 알아보기 좋게 적으셔야 되고요. 저도 뭐 X를 막 급하게 적다 보면 이렇게 적긴 하는데 이렇게 적지 말고 항상 알아보기 좋게, 혹은 뭐 X를 뭐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알아보기 좋게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T는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필기체로 이렇게 적으셔도 필기체 T가 되겠죠. 그리고 람다도 이렇게 한자로 들 입자인가요, 이게? 람다도 이렇게 많이 쓰는 몇 개는 좀 연습을 해서 누가 봐도 알아보기 좋도록 그런 것들을 한번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하는 거는 숫자를 적을 때 좀 뭐 저희 이 보험수리학 시험은 좀 덜하긴 한데 꼭 이렇게 세 자리에서 콤마를 찍어서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보는 사람이 이게 숫자가 만인지 10만인지 100만인지 헷갈려요. 헷갈리고 이렇게 있으면은 채점자들이 얘가 이게 10만인가 100만인가 보다가 짜증나서 그어버릴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세 자리마다 콤마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콤마를 찍어서 숫자를 표현해 주시면 될 거고요. 소수점 계산하는 것도 저희 시험이 소수점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항상 문제에서 주어져 있어요. 이거를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라, 혹은 다섯 자리에서 반올림 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문제를 쭉 풀다가 뭐 AWX가 12.56789다 라고 하는 거는 꼭 반올림 해서 12.568이다 라고 이렇게 중간중간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계산 과정에서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딱딱딱 눈에 좋게 표현을 하면서 넘어가시면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AX는 1 빼기 D에 AW.X고 이러면은 0.879다 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딱딱딱 본인이 나 채점관님 여기 봐주세요 이렇게 시험장에 시험지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은 채점하는 사람이 찾기가 편하겠죠. 찾기가 편할 것 같고요.
저희 시험이 항상 큰 문제가 있고 요 밑에 작은 문제가 여러 개가 이런 식으로 딸려 있습니다. 딸려 있을 거고, 문제를 풀다 보면은 막 이렇게 두서 없진 않겠죠. 순서대로 이렇게 풀다 보면은 결국 답을 찾기가 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으면은 이렇게 시험지가 있을 때 뭐 이렇게 풀고 뭐 이렇게 이게 쭉 풀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지막에 빈 공간에다가 한번 답을 적어주는 것 합니다. 1번은 C, 2번은 뭐 AX, 3번은 AX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주면은 채점관들이 채점하기가 더 편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맞아야 되는 점수를 혹시라도 못 맞는 경우가 없도록 잘 화면에 표기를 하면서 그렇게 연습할 때도 이런 거를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오리엔테이션은 마칠 거고요. 그러면 다음 본 강의에서 저희 만나도록 해요.